저는 친구와 태국에서 즐겁게 연말 파티를 하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는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내식을 맛있게 먹었고 곧 기내는 불이 꺼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하나둘 잠이 들어갔고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웅성웅성 시끄럽고 애기들이 울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너무나 시끄러워서 눈을 뜨고 이어폰을 귀에서 뽑으면서 짜증난 표정으로 주변을 보았는데 모두들 잠이 들어 있었고 기내는 아주 고요했어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귀신들도 고향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한동안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귀신인가요? 선생님, 네. 방금 A씨의 사례를 들어보셨는데 이거는 정말 귀신인가요? 귀신의 사례는 맞아요. 귀신의 사례는 맞는데 이런 네.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뭐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뭐 다시 멀쩡해지거나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흉가를 가거나 폐가를 가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요즘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뭐 이슈를 끌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흉가나 폐가 체험을 하거나 그런 경우를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귀신이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빙이라고 표현하죠. 씌이는 것보다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이 스쳤거나 귀신한테 이제 이렇게 건드려졌거나 약간 기운을 탄다? 그렇죠. 묻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낫죠. 아, 이제. 털 수 없나요? 터는 그걸 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이죠. 아, 네.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거보다 좀 더 심한 경우가 이제 그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귀신이 이제 진짜 씌이는 경우, 그다음에 귀신이 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씌는 것과 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씌인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귀신이 뭐 내 등에 엎여 있다거나 이제 많이 보셨죠? 아, 많이 아, 얘기 듣죠. 이거 진짜 그런 게 있는 네. 거예요? 귀신이 탄다라는 건 이제 그런 개념이죠.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육체가. 그러다가 보면은 뭐 토끼를 한다든지 갑자기 어리지럽다든지 한기를 느끼고 한여름에 막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런 영향을 막 받거나 그러죠. 손을 토할 것 같아서 귀신. 어이씨, 너 어떻게 이거? 그러면 여기 이 얘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신이 뭐 집으로 돌아간다 막 이런 얘기 들어봤다고 하잖아요. 승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네네.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진짜로 가능한 일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귀신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타고 간다고요? 예,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고도로 올라가고 그 기압에 차가 있고 그런 것들은 귀신은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타죠. 그럼 제 친구가 약간의 귀신에 쓰였다는 거, 귀신의 기운을 탔다라는 거네요. 그냥 묻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죠. 묻었다. 왜냐면 지금 저 A 씨 같은 사례 같은 경우, 저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일어났으면 아마 멀쩡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혼자 사는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르신의 별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들어갈 때 소금을 뿌리지 않았던 것이 조금은 찝찝하긴 했지만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디선가에서 자꾸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쎄한 기분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돌아가신 어르신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럼 우리 B씨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좀 잦잖아요. 요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왜냐면 B 씨 같은 사례는 우리가 이제 많이 겪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게? 얘기하는 게 네. 상문이에요, 저게. 상문? 그건 네. 또 뭔가요? 상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장례식장이나 이런 그 남이 상을 당하고 상이라는 건 장례 아니에요. 네네. 상을 당한 장례식장이나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그 상문의 상문 부정이나 그거에 휩싸여 버리는 거를 이제 상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제 친구는 상문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상문이 들었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상문 기운이 이제 느낀 거죠. 느낀 거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귀기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좀 둔한 사람이 있는데 네. 그 민감한 사람은 체질상 민감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사람의 그 귀 자체가 우리가 귀가 허해졌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귀가 허해져서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B 씨 같은 사례는 제가 봤을 때 귀가 많이 허해져서 이 어두운 자리나 그런 기운들을 탄 거죠. 아 근데 사실 밤에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골목길이라든지 네. 조금 음산한 그런 데가 있잖아요. 네. 막 그러는데 갑자기 막 소름이 확 이렇게 돋는다든지 네. 아니면 막 갑자기 오들오들 떨린다든지 네. 막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귀신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냥 내용만 들어본다면 네. 귀기의 작용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그런 귀기가 모여 있는 특정한 자리를 보면 알아요. 그 어떤 자리가 그런 자리인가요? 어둡고 습하고 바퀴벌레? 비슷한 케이스죠. 음. 우리 사람들은 일단 음침하다고 표현, 어둡고 네네. 습하고 이러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귀기는 음기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음의 기운. 그러니까 밤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의 기운을 많이 표현하는데 주로 사람이 살면은 음기가 활성화되지 못해요. 아 눌려지는 네.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 집은 절대 안 망가져요. 안 무너진다고요. 근데 거기 사람이 이제 안 살아. 그럼 한 1, 2년 지나면 폐가처럼 변해요. 그 집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관리보다는 그 사람의 기운이 살고 안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기라고 그러잖아요. 살고 안 살고에 따라서 그 기운이 달라져요. 집터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기운이 먼저예요. 중점이 되기 때문에 BC 사례 같은 경우 상가집 갔다 와서 내가 상문 그 사람이 상문이 들어버리면요, 상문살이라고 그러고 상문부정이 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다 망가져요. 그래서 상문살 같은 경우는 또 옛날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가 죽어나간다고 표현을 해요. 상문에 맞아버리면. 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잘못하면 이제 우리 말하는 줄초상이라고 그러죠. 아,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상문이 들었다 안 들었다 자체를 모르잖아요. 느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정상인 거죠. 예방하기는 편해요. 안 가면 되고 되니까,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어요. 그죠? 뭐 소금? 뭐 소금도 있고 뭐 동전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뭐 몇 군데 뭐 들렸다 와라 네네,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었죠. 방법이 있잖아요. 예방은 쉬운데 이게 상문이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기운으로 본다 그러면 상갓집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결혼식.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네. 사실은 상갓집도 안 갔지만 결혼식 하는 데도 안 갔어요. 아 그래요? 축하하는 자리엔 반드시 질투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혼식장도 엄청 무서워. 이건 진짜 새로운 정보다. 결혼식장은 정말. 그래서 상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또 저거예요. 그래서 상갓집 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찝찝해하는 것도 그 상문 때문에 그렇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빈번하게 네네. 굉장히 네. 많이 일어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럼 정말 귀신인 건가요? 귀신은 죽을 때 그 고통을 그대로 안고 있는